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아지오의 비버리 400을 시승했습니다. 사실 지금 비버리 400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초순에 해외에서 출시가 됐고 곧바로 우리나라에도 2021년 말부터 공식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는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승을 진행한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앞섰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베스파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쿼터급 스쿠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출시되고 있는 쿼터급 스쿠터를 거의 대부분 다 시승을 해봤습니다. 포르자, 엑스맥스, ADV 350, 그리고 BMW C400 GT, C400C까지 다 시승을 해봤고, 비버리는 400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비버리 350까지만 시승을 해봤고 버그만 400을 시승을 안 해봤어요. 거의 다 시승을 해봤는데 비버리 400만 시승을 못해서 이번에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4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몇 가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겸 제가 느꼈던 임프레션과 총평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프론트 페어링이 기존에는 조금 더 좀 평면으로 넙대대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볼륨감이 강조가 되면서 조금 더 곡선이 조금 더 이렇게 풍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변경된 건 사실 스마트키인데 스마트키가 탑재가 됐습니다. 요즘에 125cc에도 스마트키가 많이 탑재되고 있는 추세인데 쿼터급에서 스마트키가 탑재가 안 되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비버리 400도 스마트키가 탑재가 되는데 이 키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키를 통해서 주유구를 열 수 있고 시트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키 노브를 누르고 돌리는 것만으로 손쉽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트를 보시면 시트 밑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가고도 수납품을 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트렁크 및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정으로 탑 케이스도 출시가 되는데 지금 색상별로 비버리 400은 총 3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는데 무광 블랙, 그레이, 그리고 오렌지 3가지 색상별로 탑 케이스도 기존의 색상에 맞춰서 동일한 컬러로 탑 케이스가 순정으로 출시가 됩니다. 탑 케이스까지 장착하면은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쪽에 연료통이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 중심이 확실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휠이 16인치로 빅휠 스쿠터고 시트고도 거의 한 800mm 정도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연료통을 낮게 설계하면서 상당히 상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차체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저는 맥시 스쿠터의 그 전형적인 디자인을 싫어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싫어합니다. 근데 빅휠 스쿠터는 앞에 좀 껑충한 느낌이 있고 이 옆으로 바라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상당히 스포티하고 뭔가 스쿠터 같지 않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16인치로 크기 때문이죠. 쿼터급 스쿠터가 보통 14인치, 15인치 휠을 많이 장착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비버리 400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착자감도 좋았는데 일단 블랙, 레드로 두 선에 스티치가 들어가고 이 위쪽 엉덩이와 맞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턱이 있죠. 가속할 때 가속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가속할 때 엉덩이 뒤쪽 허리 부분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줬습니다. 윈드스크린은 이거는 미드 사이즈죠. 쇼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데 가슴까지 오는 주행풍은 확실히 막아줬고, 근데 이 턱부터 머리 끝까지 오는 바람까지는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달릴 때 조금 고개를 숙이면은 완전히 주행풍을 피할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계속 달릴 순 없잖아요. 롱 윈드스크린이 순정으로 출시가 됩니다. 롱 윈드스크린을 장착하면 머리까지 오는 바람까지 완전히 다 막아줍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름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데, 베스파 피아지오는 그 이탈리아 스쿠터들이잖아요. 피아지오 스쿠터에 한해서는 투카노 어바노에서 전용 사양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전용 사양으로 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모델과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거죠. 헐겁게 장착이 된다거나 유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피아지오 베스파 스쿠터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덕분에 저도 베스파를 타면서 지난 겨울 동안 꽤 따뜻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승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승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시승하면서 느낀 점을 간추려 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민첩성입니다. 커터급 스쿠터의 단점 중에 하나는 도심 주행에 불리한 전폭입니다. 저 같은 경우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전폭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커터급 스쿠터는 125cc급에 비해 전폭이 넓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승했던 커터급 스쿠터도 대체로 그랬습니다. 이에 반해 비버리 400은 메들리 12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폭이 슬림했습니다. 메들리 125에 엔진만 400cc를 장착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렵했어요. 물론 휠베이스가 더 길고 중량도 더 나가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컨트롤은 125cc급에 비해 버거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역시 출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80km에 이르기까지의 가속 성능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120km까지도 금세 도달하고 140km까지 너끈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프런트 휠이 16인치로 크고 공차 중량이 195kg으로 제법 묵직하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실 주행 영역인 100km 미만에서 느껴지는 가속 성능이 훌륭했기 때문에 125cc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 흐름을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들로, 양재대로 등의 대도로에서 달릴 때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라 출력의 반 정도만 쓰고 달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심적으로도 여유로운 라이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5cc급에서 쿼터급 스쿠터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이번 시승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시승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사실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승 임프레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그러니까 짧은 출퇴근 거리 10km 내외로 다닐 때에도 사실 쿼터급 스쿠터 같지 않고 125cc급 스쿠터처럼 상당히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20km 이상으로 한강을 건넌다거나 구에서 구를 넘어가는 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라이딩을 할 때에는 125cc급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출력에서 오는 풍부함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었으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용도 자체가, 저는 출퇴근 거리가 10km 내외고 한 지하철 정거장으로 따지면 한 7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5cc로 어느 정도 커버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스쿠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저보다는 약 한 20km 이상, 그리고 약간 교외 지역으로 라이딩이 잦은 분이나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25cc급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커즈랩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